안녕하십니까. 제한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안보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전략의 하나로 자리잡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 주도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한다는 군사 안보적 목적이 강합니다.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브엘 만데부, 호르무즈, 말라카 등 3대 해협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에너지 수송로이자 해상무역 루트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70%와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그리고 일반 화물의 3분의 1이 인도양을 거쳐갑니다. 미국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를 잇는 해상 루트를 장악하면서 중국의 해상 진출을 억제하는 해징 전략을 구사해왔으며 중국은 수입 원유의 80% 정도를 인도양을 통해 수급받고 있어 미국이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할 경우 중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중국이 자국의 에너지 해상 수송로에 위치한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고 해상교역의 60%가 이루어지며 세계 GDP의 60%가 이곳에서 나올 만큼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기조인 아시아 태평양 구상을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을 채택하여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동에서 뺀 군사적, 전략적 자원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는 동시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한 지역 국가의 협력 강화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에너지 안보, 민간 교류까지 확대하는 운명 공동체로 1대1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고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이 미국의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국이 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를 그냥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태평양 사령부 명칭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힘을 통한 평화 추구와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동맹국의 역할 강화와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어 공동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중국 견제의 목적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는 미중 갈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미중 경쟁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한국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맹국으로 언급하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 번영의 축으로 전략적 협력 내용 대부분을 북한 문제와 한반도에 국한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이고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의 튼튼한 억지력이지만 주일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필수 요소라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필리핀과 태국과의 동맹 강화도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필리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이 미필 상호 방위조약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미 해군은 인도, 일본, 필리핀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 해상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2019년 9월에는 처음으로 미 아세안 해상 공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소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20년 7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동맹 파트너 국가의 상호 운영성 강화를 위해 2021년 14억 달러 예산을 승인하였고 2022년에 55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남아 연안 국가들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4억 2,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동남아 해양안보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상국을 서남아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영내 국가들의 해양안보 및 해양 상황인식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하여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화된 안보 체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의 위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한국이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 간 협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한국은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판단할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협력, 경쟁, 대결의 3시 정책을 추구하며 다양한 영역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애매한 이중 전략에서 벗어나서 사안별, 기능별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미중 관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한국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타조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타조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래에 머리를 파묻어 위협 정보를 차단하거나 무시하여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속설에서 요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협이 다가올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상황을 직시해야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도 이런 맥락에서 참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